일본 미킹카실에서 마모가 되는 걸 이렇게 많이 안 따지는데, 저희들이 제약 쪽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어차피 주사제나 복용하는 소고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엄청나게 문제를 따지고 있거든요. 저희들 보통 운전할 때 북에 돌아오면 마모되는 게 그 이거는 잘 안 보입니다만, 제약 쪽은 한 장비 안에서 액체를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키고 파우더를 하고 완전 드라이 건조까지 만들어요. 나중에 제품 뽀얗게 나오면 실패해서 다집니다. 그럼 전부 뭐 그냥 밖에. 근데 미킹카실이라는 게 회전이 되게 빨라도 어려워요. 진짜 되게 느려도 미킹카실이 어렵습니다. 이게 유막이 형성되는 원리가 조도도 있지만, 실패시 같은 경우 두 개가 마찰을 됐을 때 발열을 하게 되면 두 개 열팽창입니다. 열팽창 됐을 때 평면이 깨집니다. 평면이 깨지면 유체가 쉽게 침투를 하십니다. 그리고 RPM이 빠르면 RPM이 갖고 이런 부분에 막 따놨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평면이 깨집니다. 그러면 쉽게 더 유체가 밀고 들어가서 유막을 형성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SK에너지에서 자기네들 장비가 PX 플랜트 장비, 로터리 밸브라는 장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때까지 해도 2개월 못 간답니다. 2개월 못 가면 대량을 막 샌답니다. 근데 RPM이 1시간에 두 바퀴. 근데 두 바퀴 도는데 일반 카본도 사용 안 합니다. 텅스텐 카바이드인데 2개월 안에 뜯어보면 두 개 다 마모됐습니다. 워낙 RPM이 적기 때문에 두 개 쭉 돌아가기 때문에 유체가 침투를 합니다. 압력도 거의 11kg가 이렇거든요. 침투를 못하고 유막이 형성 안 되고 갈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제약 회사에 RPM을 보면 대부분 3 내지 5RPM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한 배치 끝나고 제약 같은 경우 완전히 뭐 유기물은 다 멸균시켜 두 개 어릴 때만 스팀하고 멸균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저걸 하고 멸균도 하고, 그리고 멸균할 때 온도 때문에 기존에 유막이 형성되어 있던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스타트하게 되면 정말 실수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깨지고 마모되고 말이라고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 그룹을 하셨습니다. 이 파놓으면 이쪽 반대편 배선을 붙더라도 이 틈새만큼 유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배선을 하게 되면 유체를 쉽게 이만큼 잘 끌고 들어갑니다. 유막을 어떻게 형성시켜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 뭐 정상을 쓰십니까? 아니면 5분 쉬었다가 이렇게 플랜 앞으로 나오는 맨하탄을 제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맨하탄 타고들 처음이다 글자로 처음이에요. 대단한 것도 있지만 커져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관심은 복합적으로. 근데 저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실 때 뭐 소나타를 이렇게 만드시면 소나타에 이제 옵션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생산이 되시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량으로 생산이 되시잖아요. 근데 메카니컬 C 부분은 대량으로 생산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실 코스트를 좌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 만드는 거랑 두 개 만드는 게 가격이 틀리고 10개 만드는 게 또 가격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모아서 만드느냐는 게 사실 원가 절감인데, 이게 뭐 API 펌프라는 것 자체의 운전 조건이라는 게 너무나 헤비하고 또 좀 하자도스하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실을 하나하나 만든다는 게 재질도 달라져야 되고 뭐 다 하나하나 엔지니어링이 돼서 들어가고, 또 펌프 모델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메이커에 따라서 달라지고 유체에 따라서 틀려지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하나하나 맞춰서
그게 그래서 이 API에도 보면은 데이터 실드상에 메카니컬 실드 차지하는 퓨전이 몇 장이 있습니다. 그걸 다 작성해서 맞춰서 해야 되고. 처음에 부장이 얘기했던 국산 펴주다가 안 된다는 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죠. 표준화는 데이터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엔지니어링을 해서 넣어야 되니까 가격이 싸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조립할 때마다 그걸 끝까지 가가지고 이게 다 조립이 됐고 테스트가 된 날까지 레포팅이 돼야 되고 그게 굉장히 맨파워라든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원가 절감하기가 우리가 뭐 예산을 잡을 때 이동까지 돈을 하고 오는데 여기 쭉 하나하다 보는 것도 가격 변적하는 못 가고 굉장히 못 가고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킹과 실은 온도에 의하고 상당히 수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온도에 대한 영향을 보시면 여기서 세컨더리 실을 보면 패킹이 있지 않습니까? 패킹인데 오일 메이커가 펑플 레스토랑가 300도까지 사용 안 하다 메이커 처리하는 저희는 28도 정도까지 낮은 조건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그리고 열팽창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팽창 문제 때문에 메탈에 이렇게 열화광을 하면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메탈은 열팽창 계속하고 리킹과 실은 이 베이스 재질이 열팽창 계수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만약 이 자체가 열팽창 계수 큰 제품이라든 부품이라든 돌아갔을 때 발열이 하고 실패해서 전부 표면도 깨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팽창 계수가 메탈에 비하고 한 4배, 5배 정도 적습니다. 근데 발열돼 버리면 점유세가 이거 많이 늘어나서 풀려갖고 이탈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온도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하드웨어 부품, 이런 스프링이나 뭐 드라이버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온도가 10도 올라가게 됩니다. 부식성이 한 2배 정도가 증가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럴 때는 항상 리킹과 실을 선정할 때 같은 316을 쓰더라도 뭐 316을 100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뭐 90도까지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때 테이블을 가지고 온도에 따라 재질을 막 바꿉니다. 그럼 나중에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온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API, 아이템 플레인인데 가장 일반적인 것만, 대표적인 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01번인데 펌프 석션이고 토출이고 오른쪽에 모터가 달려있는데 보통은 펌프 토출에서 이렇게 배관을 뽑아가지고 실 쪽에 인젝션 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케이싱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 몰텐 설버 같은 유체, 정유사 같은 황폐수 펌프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황은 120도에서 160도 사이에 정도가 유지돼야 리킹과 실을 사용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사용을 못합니다. 120도 이하 돼도 정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160도 이상 돼도 정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 그 120도와 160도 사이를 벗어난 조건에서는 리킹과 실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고, 그런데 그런 유체들을 이송한 펌프를 예를 들어 토출에서 배관을 따서 실을 인젝션하는 배관을 했을 때 운전할 때는 괜찮습니다. 펌프 돌아갈 때 예를 들어 스탠바이 펌프가 B 펌프가 옆에 있으면 나중에 가만 보면 배관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이 부분 케이싱 같은 경우 히팅 장치를 해놓거든요. 그 되어 있을 때 내부에서 토출 쪽에서 케이싱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 쪽에 인젝션 시킵니다. 실 쪽에 이렇게 해서 목적은 이 부분의 온도가 예를 들어 몰텐서 한 130도짜리를 이송한다 이러면 여기가 뭐 다 130도. 그러나 실 쪽은 이 부분은 실 페이스 발열이 추가돼갖고 170도, 180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걸 다운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130도 되는 펌핑 유체를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이런 거고. 그러나 이 조건들은 몰텐 셀프를 봤을 때 그렇지만 대부분 냉각 효과가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유체들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는 참 API 플랜. API 플랜 11번이 호리존탈 펌프에서는 표준 플랜입니다. 아무 얘기 없으면 이걸 채택을 하는 걸 원칙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API 플랜 11번을 한 목적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냉각시켜주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박스의 이 부분에 압력을 증가시키고 높여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98도 정도 기화 안 되는 증발하지 않은 정도의 온도로 가지고 물을 이송할 때 그냥 뭐 게이지 제어를 쓰죠. 그냥 이송하면 됩니다. 되는데 비케미컬 C를 사용한 이 부분에서는 98도짜리 유체가 이 부분에서 한 100한 몇십 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가만 놔두면 이 부분에 전부 전기로 변하게 됩니다. 전기로 변하게 되면 비케미컬 C는 실행을 못합니다. 유막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쉽게 마모가 되어 깨지고 이렇게 박살나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 부분에 발열을 제거시키려면 이 유량을 무한대로 보내야 펌핑한 원래 온도 98도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된 펌프의 효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양, 한 분당 뭐 10리터 그 정도밖에 못 넣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그래도 이 부분의 온도는 98도가 아니고 99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항상 기화될 조건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기화가 좀 안 되게 하게 되고 토출 라인에서 따라왔을 때 연결하면 이 부분에 박스 압력이 높아집니다. 압력을 조금 높이고 그러면 기화가 되는 걸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각 목적하고 압력 동시에 높이는 목적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냉각을 충분히 시킨 쿨러를 달아갖고 이쪽 올 수 있으면 뭐 별 문제 없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기화가 안 되게끔 압력을 더 높여주는 방법도 많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이제 저희 실 메이커들은 실 페이스 발열량을 계산했어요. 펌프 메이커에 이 부분에 분당 10리터를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도면에 적어줍니다. 도면에 적어주면 펌프 메이커에서 오리피스 사이즈를 계산하고 부싱 계획을 결정하고 부싱 길이를 결정합니다. 유량 그 자체가 그렇게 흐를 수 있게 하는 펌프 메이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셨다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요 그림이 우측에 모탄 쪽에서 봤을 때 처음 했는다. 이거 실 그랜더 표시입니다. 이 배관 라인이 0도의 위에서 도만에 들어가게끔 하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펌프 석션 밸브를 열었을 때 기존에 들어가 있던 공기를 다 제거시키는 목적을 갖고 연결되는 겁니다. 석션 밸브를 열면 들어옵니다. 레벨이 차가 올라왔을 때 위에 있어야 위에 있던 공기가 전부 빠져 위로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옆에 있으면 이 배관 옆에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압력이 없는 유체처럼 요만큼 차고 그 다음은 위에는 햇빛이 안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 스타트를 돌려버리면 유체는 원심력이라고 바깥으로 쏠리게 되고 외경적으로 붙어버립니다. 유체가. 그러면 기체는 에어포켓은 내경 쪽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럼 실 페이스 이 부분도 어차피 내경 쪽에 가까이 됩니다. 유막이 형성이 안 된다. 이게 API 68에서 이렇게 교정을 해놨기 때문에 펌프 메이커 옛날에 리가다 워싱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볼트가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펌프 메이커에서 볼트 위치도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 심지어 저희들은 요즘 가면 하게 못 가면 옛날에 들어온 장비들은 탑에다가 0도 부분에다가
이 이상의 작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멍도 함부로 크게 못 내는 조건들이 많거든요. 이 갭이 커진다든가 이쪽에 다른 구멍이 커져버리면 벤트는 되지만 저 플래싱 하이드로카본 같은 경우 압력이 떨어져 버리면 베이퍼가 잘 형성되는 거예요. 함부로 크게 하지도 못하고 엄청난 작은 구멍 2파이, 3파이 뭐 이런 정도입니다. 다 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에 가면 옛날에는 초기에 장비 들어왔을 때 미킹가시를 보통 3년, 4년 쓰는데 왜 요즘 오래 못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라이트는 이럴 때는 이게 마모가 됐다든가 부싱 이런 거 마모가 됐을 때 손을 안 보게 되면 박스 압력이 떨어져요. 기화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갭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리피스도 3파이 이하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3파이가 하나로 했을 때 유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펌프 효율도 문제일 것 같다면 오리피스를 3파이 2개, 3개 여러 개를 사용하라. 그리고 규정에는 이것도 유량이 미니멈 한쪽을 들어올 때 8리터 이상으로 해야 이렇게 됐습니다. 8리터. 이게 호리존탈 펌프의 가장 표준적인 플랜이고 버티칼 펌프의 표준 플랜은 뭐 요거 옆에 건 잊어버리시죠. 이걸 보십시오. 버티칼 펌프는 석션이 밑에 있고 토출이 보통 뭐 옆에 이렇게 나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서는 실 챔버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고 석션을 빼는 겁니다. 펌프 석션이. 펌프 석션으로 배관 연결을 하되 이 위치가 요 실 베이스보다 3mm 높은 지점에서 빼라. 그래 벤트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3mm 높이 있습니다. 이것도 버티컬 펌프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해야 되는 표준입니다. 여기서는 이 그림이 호리존탈 펌프할 때 해야 될 때처럼 위치 때문에 별로 의미를 두시지 말고 이 부분일 때는 뭐 어느 방향이든 관계없습니다. 이거 뭐좀 그 다음에 API 플랜 21번 11번에서 11번 토출에서 월피스를 쳐갖고 바로 실적으로 인젝션 되는데 21번 이렇게 해서 쿨러를 거쳐가지고 냉각시켜서 이제 미킹머신으로 인젝션 시킵니다. 이것도 거의 뭐 항상 뭐 API 규정에 나와 있다고 전부 뭐 그렇게 채택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176도까지 이 플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되면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서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은 쿨러든 뭐 이런 거 채택하셨을 때는 API 11번과 마찬가지로 이 부싱 쪽 이렇게 이 부분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쿨러에서 냉각되어서 들어오면 갭이 적어야 유속을 가지고 샥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갭이 크면 윗부분 들어가고 밑에 보면 마리 부싱에 이쪽으로 실적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효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싱은 이 부분 엄청나게 관리를 쌓게 됩니다. 요거는 하이드로카본, 라이트 하이드로카본 그런 것들은 60도까지 이걸 사용하고 다른 유체들은 176도까지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근데 요즘은 대형 소스는 이것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이걸 설치해놨을 때 각 업체마다 전부 이제 에로전이 풀로 스케일 끼는 자체입니다. 어떤 회사는 두 달 썼다가 한 번씩 쓰다가 좀 청소합니다. 보통 일이 넘습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를 찾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CS 칼펙스에 보면 델타 T가 65도씨 이상이나 되면 뭐 어느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파울링이 정말 심하다. 그 이하를 유지시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던데
그 책 자체는 좀 소개를 해달라니까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다른 데는 또 물어봐도 그 기준을 모르시고 있고 그러는데 실제 쿨링 워터하고 이쪽에 프로세스 유체를 냉각기라는 유체가 온도 차이 많이 나면 스케일이 엄청나게 깁니다. 물론 뭐 한 달 안 되면 뭐 스케일이 뭐 몇 밀리 사이트라고 이렇게 막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이것도 이제 그런 방면에서 배울 수 있는 사용하지 않고 뒤에 나오는 API 플랜 23번. 이걸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금방은 토툴에서 이 라인을 따라와서 폴로를 거쳐갖고 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실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냉각시켜갖고 실쪽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플랜 21번 같은 경우는 200도짜리 예를 들어 물을 펌핑한다 하면 21번 같은 경우는 실 쪽에 쿨러를 거쳐 실에 들어간 온도가 거의 한 120, 30도 이거는 다운을 못 시킵니다. 물론 쿨러를 엄청나게 크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쿨러가 너무 많이 집니다. API 규정에 의한 나온 쿨러 4분의 3인치 튜브 있지 않습니까? 튜브 6m짜리 한 번 감았을 때 그런 용도로 쿨러 만들었을 때 API 플랜 21번 같은 경우는 진짜 120, 30도 이하로 다운 못 시키는데 플랜 23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여기 온도가 60도, 70도까지 다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펌프 같은 경우 온도가 60도 이상 됩니다. 80도 이상 되면 무조건 이 플랜을 사용하라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플랜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기서는 펌핑 될 수 있는 건 펌핑 되는 요령은 이겁니다. 회전자 같은데 이렇게 슬롯을 가공을 했습니다. 가공을 하고 돌아갈 때 이거하고 쳐가지고 요령을 형성시킵니다. 플로우를 형성시키는데 이 배관이 아까도 배관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90도 팍 꺾이고 요령이 팍팍 쏘는 거예요. 절대 90도 꺾으시면 요령 안 되고 밴딩을 하죠. 근데 저희들이 펌프 메이커에 이런 파이핑을 할 때 밴딩을 좀 해달라고 옛날에 엄청나게 부탁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희들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펌프 메이커에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펌프 메이커 얘기는 고객들이 밴딩을 해갔을 때 보기 싫다고 전부 빠뽀를 시킵니다. 보기 싫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역전됐습니다. 펌프 메이커에서 직각을 해가면 고객이 직각을 해갔다고 전부 빠뽀 시킵니다. 밴딩하고 사용해보니까 진짜 수명이 몇 배 늘어납니다. 진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요 배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시일이 3년 가고 이럴 거예요. 3일도 못 가고 꺾어도 3일도 못 가고 제가 포항제철에 포항제철 광양공장이니까 펌프가 하우터 펌프가 245도짜리가 쫙 있더라고요. 그냥 20대 가까이 저희들이 리킨가 시일을 납품했는데 2, 3개월 못 가요. 리킨가 시일 2, 3개월 못 가는데 그 작업은 용역을 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펌프 한번 뜯으면 자기는 돈 내는 거고 거기서 포항제철에서 맨날 시일을 사고 그러죠. 근데 현장에 갔더니만 이 배관들이 전부 도망가고 이 배관이 오히려 길게 갖고 바닥으로 갔다가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관부터 수정해라. 그러니까는 배관 수정한다 말만 하고 2년 3년 동안 하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은 포항제철은 직거래를 하지 않고 대리점 통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리점 사장님 되신 분은 왜 자꾸 안 하냐? 한 번 해보고 안 하면 차들이 왜 자꾸 하라고 하냐고. 자기는 밥줄인데 이익을 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내년 동안 엄청나게 판단했는데 요즘은 이제 매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내년 동안 스페는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수면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배관도 부드럽게 하셔야 되고 무조건 탑에 벤트가 됩니다. 배관 아무리 부드럽게 해놨다 하더라도 벤트가 안 되면 이 펌핑 기능 가지고는 펌핑질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 경험담 말씀드리면 GS 칼텍스에 저희들 2002년도인가 그때 그럼 보이지만 서큘레이션 분포가 거의 한 75kg인가 제가 알기로 그런 거예요. 압력이 75, 80kg 되고 온도가 한 280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펌프 4대인가에서 그 회사에서 옛날에 1년에 미킹과 CL 때마다 뜯어가 작업한 비용이 2억 4천이 나와요. 2억 4천. 그 전부 온도를 못 딸 때, 그게 이제 외국에서 장비들하고 외산 CL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하고 같이 해갖고 저 배관 다 바꾸고 하는데, 진짜 거기도 숫자 잘 안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작업하신 분들 말하면 작업을 하고 나서 전도로 쓰지를 못해요. 막 터졌어요. 근데 저희들도 초기에 했을 때 GS 칼텍스에서 한 달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랐어요. 한 달. 근데 하니까 진짜 한 달 정도 하다가 막 터지더라고요. 터졌는데 저희는 그때 보니까 어느 부분이 터졌냐면 이 패킹, 실조 위협이잖아요. 이 패킹이 터져가지고 대량으로 비싼 현상이 나왔어요. 추가로 쓰리고 쌓이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이 온도가 80도 이하를 못 달았다 그랬어요. 이 벤트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120도 막 이렇게 유지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펌프를 끊었을 때 이 벤트 할 수 있는 배관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한 뒤에 수명이 그렇게 길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 벤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왜 딱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요 내기입니다. 요거 들어갔을 때 접선 방향, 회전 방향이 이겁니다. 접선 방향을 이렇게 나면 이런 꽃병 유링을 나갔을 때 유량이 4배 정도 나옵니다. 그 접선 방향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센터에 왔을 때 0도. 그 API에서도 이 부분을 아예 180도 0도 이렇게 갖고 하라 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API 플랜 23을 하고 저희가 이때까지 국내에서 해결을 못해본 게 없는데 그 복합화력하는 그래도 압력이 한 100개 안에 넘고 온도도 305도 말이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해결했는데 재작년에 국내 펌프 업체하고 저희가 했는데 8단 다단 펌프예요. 근데 이 C를 적용하고 이 플랜 23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필드 조립 설치해놓을까요? 이 온도가 180도, 245도짜리인데 180도 되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현장에 가보니까 펌프 단면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전혀 문제될 것 같고 바깥에서 지금 배워 보니까 전혀 문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워낙 안 된다고 봤더니 이렇게 됐을 때 네크 부분, 이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싹 똑 잘라놓고 펌프 조립도 있는데 단면도 있는데 실제 물건이 이게 없었거든요. 최대한 기압을 줄여갖고 이 부분하고 열흐름은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뻥쳐가 보면 여기는 있더라도 뜨거운 게 마구 들어가고 온도가 많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렌즈를 달아갖고 용접에 따라가고 이렇게 막아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이 기압이 열 팽창해갖고 간섭 안 막을 정도로 최소화시켜주세요. 그럼 FA 플랜은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부요시 물질 유수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가 오시는 부분은 31호까지인데 지금 울산하고 여수, 공단 이런 데는 부요시 문제를 갖고 유기물 실도 개선 다 해고 계산이 지금 항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일 포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트가 이렇게 생겼고 유기물 실이 앞에 1차 실이 있고 2차 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52 같은 경우는 가하지 않고 펌핑한 주체 붉은색이 실이 문제되는 이쪽 오일 포트로 나옵니다. 나와서 굴레가 이 부분을 타고 꿀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킹칼 CL이 새는 전부 수요가 공략하는 저희 꿀떡으로 연결하고 태웁니다.
근데 보요시 모찌를 이제 보요시 그 체크하는 거는 실 바로 주위에 요 끝에서 체크를 디텍터를 체크를 해가지고 300m 하고 그것도 요 뒷면에서 제가 잊어버렸네요. 요 뒷면에서 3cm인가 뒤에 여기서 체킹해갖고 이루어진 값으로 갖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심지어 뭐 굉장히 하는 요거 체크만 전담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스위치 같은 경우는 옵션 만약에 100% 기화되는 유체를 알려면 압력을 쓸 때 레벨 스위치 하기가 필요 없거든요. 로고 스위치는 아웃식이 세면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로고 레벨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래서 스위치는 기본으로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접선만 이렇게 그리고 최대한 실조에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는 90도 엘보, 45도 엘보 이런 걸 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그러니까 밸브 설치에다가 되게 요구를 하거든요. 밸브를 쓰는 그 자체가 관로 저항 때문에 요령을 떨어뜨리는 문제예요. 원래 표준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작업할 때 이 통까지 비워야 되니까 부러우니까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형수소는 설치 안 합니다. 그리고 API 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배관이 여기서 옆으로 1m를 가게 되면 아예 옆으로 1m 수평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사고 기울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기울기. 벤트.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배관은 여기서 그냥 클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튜브 배관은 아닙니다. 파이프 배관은 이렇게 막 밴딩이 없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이 자체가 한번 해보시니까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플렉시 튜브로는 안 돼요. 플렉스블 일반 튜브에 일반 실제 그런 거는 아예 API 규정에서부터 그런 건 안 돼요. 예. 예, 배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플랜 23도 쿨러까지 나가는 게 저렇게 마구 휘어가 그렇습니다. 요즘 이 각을 지워 버려가면 선부 터지잖아요. 사용하신 분들 절대 못 쓰겠다고 하는 이렇게 합니다. 인스톨먼트 튜빙 그게 아니라 그냥 파이프라는 튜브 해도 되는데 아까 플렉스블 메탈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한 52번인데, 요건 53입니다. 53하고 52 차이는 52는 가압을 하지 않고, 53은 오일 포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소 가압을 합니다. 근데, 질소 가압하는 이 방식도, 유틸리티 라인이 내가 가압할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이 있어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소스 없으면 또 53A는 불가능하고, 안 그러면 본배를 갖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질소 본배를 현장에 놔두려고 하는 회사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기호실에서 가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이 잘못되는
여기 레벨이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무슨 그냥 뭐 안으로 섞이는 거야. 그 배방 방식은 50이랑 전부 같고, 옛날에는 53, 그리고 한 가지인데, 옛날에 53이 53A고, 지금은 53B, C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 가지로 뽑으면 되는데, 53B는 예를 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어큐뮬레이터 설치하고, 어큐뮬레이터 설치하고, 이 부분은 핀드 파이프를 쓰든 쿨러를 여기 설치하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핀드 파이프는 중동 쪽 끝인데 냉각수가 하나지 않은 부분 갔을 때는 냉각 공냉시키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했는데, 만약에 철소 공매를 설치 못할 때는 아예 어큐뮬레이터에 철소를 가압을 해갖고 사용합니다. 어큐뮬레이터 가압을 하고 난 뒤에 원래는 이 밑에까지 펴져 붙습니다. 그랬을 때 오일을 강제로 넣으면 오일 들어가면서 압력이 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찌그러져요. 만약에 시에서는 이 주머니가 펴지면서 이렇게 압력 보상을 해요. 물론 유압장치에 뭐 맥동 같은 흡수하기 위한 좀 많은데 미킹과 시에서는 그런 정도가 압력 보상 장치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하면 그런 N2 소스는 없을 때도 되지만 압력이 높을 때 N2하고 바로 이런 공기 주머니 없을 때는 N2가 바로 오일을 가압할 때는 오일 속에 N2가 녹아 들어가는데 실 쪽에 들어갔을 때는 실패해서 발열해갖고 또 기포가 막 커지고 이러면 냉각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럴 때도 이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 53, 10 예를 들어서 펌프를 한 대를 설치해놓고 다른 데 공장에 그 출하 펌프 같은 거 오늘은 뭐 디젤을 출하했다가 내일은 뭐 다른 걸 출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막 바뀐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압을 해야 되는 53A를 사용했을 때는 맨날 그날마다 가고 N2 압력을 조절해야 돼요. 그럼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을 프레셔 트랜스미터를 하는데 이 안에 실린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붉은색 부분의 압력이 바뀔 때마다 자동 우리 압력이 그 10%면 10% 더 높게끔 돼가지고 이 부분이 시에 쓴답니다. 이 부분도 오일이 들어있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이 부분이 저기 pom프 박스 실 전단에 연결되고 여기서 나온 게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가 실에 연결되고 여기도 실에 연결되고 여기 압력이 10kg 들어오면 단면 저 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P1A1 이 부분 단면 P1A1 이 부분에 이 압력은 P2 요거 뺀 여기서는 목표대지고 이렇게 로드가 연결돼 있어. 그건 연결돼 있으면 지지를 못합니다. 요거 따면 저거는 뺀 거 P1, A1, P2, A2인데 A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높아지게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이 여기서 높아지거든요. 요거에서 높은 압력만큼 그 실에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저 그림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칠판이 없어서 제가 설명하겠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단면적이 1cm 요 전체가 압력이 10kg 들어오면 P1, A1은 10아니에요. 여기에는 압력은 X고 참 P2고 단면적은 이만큼 빠져있습니다. 이만큼. 그러면 1이 아니고 0.9입니다. 0.9 곱하기 P2이기 때문에
P2가 1.1 정도 되면 10%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압력보다 10% 상승한 게 높은 게 실조에 공급되는 겁니다. 뭐 일반 펌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송한 제품하고 내일 이송한 제품하고 달라하고 고차이가 있지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반응기 같은 경우는 첫째 운전 시작할 때 상압, 상온에서 운전을 합니다. 한 반응이 막이를 하고 그러면 온도 올라가고 그러면 저 압력이 100기압까지 막 올라가는 장비가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갈 때마다 압력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105기압 끌어놓고 사용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105기압 끌어놓으면 암흑가 심합니다. 답답하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탱크 레벨 저 압력이 올라가면 같이 실수의 압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텔 플랜은 많이 사용하시는 플랜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들입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실제 오시면 펌프가 돌아가는 거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아크릴을 만들어봤습니다. 안에 실도 다 보이게. 그러니까 보이면 에어포켓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회사 오셔갖고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그 프로세스가 아마 한 2주 전 정도쯤에 여기서 이제 스케줄링을 하셔가지고 저희 회사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요 프로그램이 1일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시면 오전에 뭐 한 10시 반이나 11시쯤 이렇게 도착하시면 회사에서 메카니컬식을 제조하는 과정들을 투어하실 수 있도록 그걸 해드리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한 5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이제 메카니컬식 베이직하고 API 플랜 그 다음에 실습하고 이런 것들을 넣어놔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내용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API 프렘만 전적으로 한 3시간 정도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보시는 요 제 책자가 사실은 지금 엔지니어링 하시는데 가장 그 기본적인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육을 또 별도로 한 3시간 정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누어서 한번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건 맞춰서 해드릴 수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1회 교육 저희 회사에서 오셔서 하실 때 10명 이내 한 8명 정도가 제일 교육 효과가 좋으시더라고요. 해보면 그러니까 10명 이상 되시면은 좀 이게 교육 효과가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8명 정도를 이렇게 그룹핑을 하셔가지고 1, 2, 3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맞춰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더 오셔서 실제로 가야지. 예. 잘라놓은 거는 보면은 감이 잘 안 와요. 보시면 실도 펌프 실제 조립하는 과정도 보여줄 수 있고 뭐다 할 수 있고 실도 앞에 예를 들어 뭐 포켓이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이거는 허용이